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 중 하나가 치매죠. 내가 남을 못 알아보고 우리 가족이 날 못 알아보고 나중에는 나 혼자서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치매가 더 무서운 이유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를 좀 늦춘다는 그런 치료약들이 개발이 돼 있지만 이런 약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예방 효과가 있지 않다. 그러면 치매가 좀 올 것 같은 환자분들, 아니면 약간 온 분들도 속도를 늦추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걷기입니다. 걷기를 잘 하는 게 치매를 늦춘다, 치매가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평소에 연세 드신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90세 이상 환자분들도 제가 진료도 보고 주사 치료하기도 하고 70세 이상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 걷게 해드렸을 때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논문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논문, 임팩트 팩터라고 합니다. 그 논문 중에서 수준이 높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 잘 걷는 그룹과 못 걷는 그룹을 비교를 해봤는데 치매가 잘 못 걷는 그룹에서 많이 생기더라라는 결론의 논문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 처음에는 다 치매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치매가 다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 걷는 사람들, 속도나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나 아니면 쩔뚝거리는지, 파킨슨 때문에 이렇게 좀 종종거림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서 잘 걷는 그룹, 잘 못 걷는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서 한 10년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한 10년간 지켜봤더니 치매가 못 걷는 그룹의 환자분들에서 많이 생기더라. 잘 걷는 것만으로도 잘 못 걷는 거에 비해서 치매가 덜 생긴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어요. 치매가 세 가지인데 보통 크게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차이가 없었어요. 알츠하이머는 차이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또 흔하게 생기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혈관. 우리가 혈관이 자꾸 상처를 입는 거죠. 약간의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피떡 같은 게 살짝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로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3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킨슨 환자분들, 파킨슨 환자를 연구한 보고 중에는 80배가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파킨슨 환자는 더더욱 잘 걸어야 됩니다. 원래 파킨슨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도파민 레벨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걷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덜 생기고, 그거 더 중요한 건 여기 논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속도가 느리더라. 치매가 걸리더라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들이 적더라.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도 걷는 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를 걱정하게 됩니다. 걱정했을 때 그러면 뭘 잘 해야 되느냐?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어느 정도 보행을 유지하는 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치매가 살짝 오려 그럴 때 이제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제가 치매 진단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종종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자주 오시던 분인데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오셔서도 눈이 달라요. 눈이 우리를 쳐다볼 때 아니면 대화하는 이런 억양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심하냐? 보행을 잘 못해서 오실 때 심해져요. 보행을 깨끗하게 못해서 종종 걸음으로 오신다든지 쩔뚝거리면서 오신다든지 이랬을 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못 걷는 이유가 몇 가지, 제일 흔한 게 이제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 아니면 무릎 관절 문제, 다리에 있는 근육 문제, 아니면 엉덩이 좌골신경통, 이런 원인으로 이제 못 걷게 되는데, 이런 원인들을 해결해 주면은 보행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치료하고 보행이 좀 좋아져가지고 며칠 뒤에 뿅 나타나셨는데, 이제 물리치료하러 보통 오거든요. 그때는 눈도 좀 커져 있고, 물론 걸음걸이는 당연히 좀 좋아져 있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이런 변화들이 오더라 이겁니다. 뇌가 걸을 때 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에도 관계가 있고, 우울증이랑도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걷기만 해도 뇌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걷지 못하게 되는 분들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장 흔하게는 협착이나 디스크 탈출,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염, 다리에 있는 이제 근육 문제들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분명 생깁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잘 걷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잘 걷게 되고 굉장히 편안해요.
또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것들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매가 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누굴 못 알아보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막거나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연세가 있다고 잘 못 걷게 됐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쉽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기능적인 문제에서든 감정적인 문제든 이런 모든 걸 다 살펴봤을 때 좀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되면 치매 예방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